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반발은 거셉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인가? 한국당의 설명 듣겠습니다.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연결을 해보죠. 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조카 사이 연철호 씨, 거기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5명 고발하셨네요. 예. 예,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처리된 내용을 지금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면 옛날 역사적인 일이지만은 이제 그 적폐청산 차원에서 예?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적폐라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만 있겠는가? 이 적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적폐다. 수사해달라. 예.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수사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엄격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그 가족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범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는 예. 이게 뇌물을 쭉 장기간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거는 포괄일죄로 봐서 예. 마지막 받은 그 하나만 1회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로 됩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은 뇌물수수 공소시효 15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사실상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공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말지도 모르는 부분.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물타기하기 위해서 역공격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폄훼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문제 삼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세월호에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예. 또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완전히. 그 지금 이제 세월호 얘기하셨는데요. 세월호의 일지가 애초에 9시 30분인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지시까지의 그 간격을 줄이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은 이게 새로운 증거 발견된 거 아닙니까? 중대한 자료? 그것도 지금
청와대의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예. 그렇게 뭐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정리를 하고 예. 우선 이제 이런 거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려면 예. 뭐 30분, 1시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걸립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걸린 걸 다 감안해서 여태까지는 10시라고 얘기를 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했더라도 9시 반이란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예.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증거가 예. 발견된 것처럼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게 새로운 문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 컴퓨터 뒤지니까 나왔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를 뒤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어떤 그 우연히 어떤 그 하드에서 파일집이 발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뒤져가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예. 이렇게 딱딱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네, 그런 내용들이 보면 이 단편적인 발표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예. 뭐 파일이 있다면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내놓고 이런 게 발견됐다라고 하든지 예. 안 그러면 서류 뭉치가 예컨대 몇천 매, 몇만 매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내놓고 예. 발표를 하고 검토를 하게 해보든지 이렇게 돼야지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딱딱 발표를 하면 알 수가 없죠. 저희로서도 다시 알겠습니다. 조사를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예.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저는 진실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각조각 그때그때 발표하는 건 말고 예. 전체적인 폴더 전체를 공개한다든지 뭐 이러면 정치보복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때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놓고 전체적인 취지를 봐가면서 예.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양당이. 그때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은 지난 겨울 상황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국정농단 예. 사태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예. 드러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저것 뭐 세월호 이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지 국정원도 그렇고 뭐 군부대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도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치보복인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수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재판을 해봐야 정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확정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재판 중에 예. 자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 중이면 재판을 기다리는 게 판결을 기다리는 예. 게 고발한 쪽이나 예. 뭐 재판 받는 쪽이나 다 예. 저는 그게 옳은 태도라고 보고요. 예. 그 재판 중에 자꾸 이렇게 잘못을 불거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발표를 하고 그러면 재판을 하고 있는 그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른 적폐들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한다 해서 청산이 되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가 예. 대부분 내용을 보면 예. 지난 정권을 폄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들이 끝난 뒤에 다 뒤져서 이렇게 자잘못을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단편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권이 끝난 뒤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보복. 역사로 돌릴 것은 역사로 돌려야 합니다. 역사로 돌릴 걸 역사로 돌리자는 말씀은 그럼 덮고 가자는 말씀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덮고 가자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자꾸 책을 잡아서 예. 결국 그 정권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냐 그 정권을 아주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5년 동안 가게 될 겁니다만은 예. 5년 지난 뒤에 예. 문재인 정권이 일일이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예.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성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의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여상규 의원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백혜련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수사하자. 이 주장이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여보세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금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헌정을 유린하고 법 질서를 위반한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이미 부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의미를 모르지 않고서 고발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그야말로 적폐청산 작업을 물타기 하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의원이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이건 정치보복이다. 왜 정치보복이냐. 조각조각 마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타이밍, 그러니까 시차를 두면서 발표를 하면서 전 정권을 폄훼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모욕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이 공소시효가 없지 않다. 마지막 건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사망을 하셨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공범으로 본다면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먼저 정치보복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조각조각 발표를 한다고 하시는데 조각조각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파일 자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일들이 있는 것 자체를 청와대에서 몰랐던 것이고요. 청와대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 시점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발표하면은 아까 정치보복 아니다 또 그 말씀하셨어요, 여 의원께서. 그것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인 것이죠. 네, 이 자유한국당 자체가 저는 어떤 시점에 발표를 했던지 그 주장은 항상 정치보복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문서가 나타날 줄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것만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서 자체를 다 공개한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문서를 온 국민한테 다 보고를 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요. 자, 백 의원님, 그럼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는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두화되는 것이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뇌물범죄로 지금, 고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뇌물범죄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공범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포괄적으로 본다. 이 주장도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틀리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주범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존재가 없이는 이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 수사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에 법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체크 안 하셨을까요? 하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예.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더욱이 이 사건을 정진석 의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는 그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아직 거의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죠. 그렇죠. 예, 그럼 농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 지금 고발이 들어갔으면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 거의 명확하게 공소시효도 도과했고 이미 또 주요 그 사건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백혜련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발건 짚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처리된 내용을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면 옛날 역사적인 일이지만은 이제 그 적폐청산 차원에서 예. 다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적폐라면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만 있겠는가? 이 적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적폐다. 수사해달라. 예.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수사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엄격히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도 공범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범으로.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어제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반발은 거셉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인가? 한국당의 설명 듣겠습니다.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연결을 해보죠. 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조카 사이 연철호 씨, 거기다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까지 5명 고발하셨네요? 예.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 수사를 하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세월호에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예. 또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완전히. 그 지금 이제 세월호 얘기하셨는데요. 세월호의 일지가 애초에 9시 30분인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지시까지의 그 간격을 줄이려고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이게 새로운 증거 발견된 거 아닙니까? 중대한 자료? 그것도 지금 청와대의 공범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는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게 뇌물을 쭉 장기간에 걸쳐서 뇌물을 받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거는 포괄일죄로 봐서 마지막 받은 그 하나만 1회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로 됩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점은 뇌물수수 공소시효 15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예.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이거 법적으로 사실상 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공범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지 말지도 모르는 부분.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사자,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물타기하기 위해서 역공격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폄훼하고, 그리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인 양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문제 삼는다고 보십니까?